먼저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현대차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겹겹이 쌓이면서 요즘 정말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전기차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한 번에 이제 정책 변화로 판이 좀 송두리째 뒤집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 조치가 바로 그 신호탄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중심이던 미국 자동차 시장 흐름을 이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실소유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런 구도에서는 미리 준비한 자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현대차에게는 사실상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부담이 좀 사라진 건데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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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맞추려면은 EV 판매 비중을 강제로 늘려야 하는데, 이제는 현대차의 강점인 하이브리드 라인업만으로도 규제를 좀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산타페 등 주요 SUV 하이브리드 연비가 이미 리터당 16에서 한 18km 정도 수준이라서 경쟁력은 명확하고요. 반면에 이제 빅3 같은 미국의 빅3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낮은 연비 때문에 매년 천문학적 벌금을 냈었고, 이번 규제 완화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구원의 손길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현대차는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규제 변화의 방향성이 바뀌어도 모두 대응 가능한 유연성을 보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이 2020년도 대비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현대나 기아의 이제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도 연간 거의 50% 이상 폭증을 했다 보니까 EV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흐름까지 감안하면은 정책, 실수요,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현대차는 사실 이제 25% 관세 폭탄 때문에 2분기하고 3분기에만 한 4조 6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좀 떠안았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중단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좀 조합을 좀 맞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에 15% 관세를 공식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기업에게는 손실보다 무거운 거는 예측 불가능성이었는데, 이제 현대차는 정확한 이제 관세 환경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나 재고 전략이나 현지 판매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달러환 환율이 이제 현대차에게는 큰 우군이기도 한데요. 수출 비중이 한 60에서 70% 이상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오르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한 2,600원에서 한 2,700원 정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지금 달러는 이미 이제 뉴 노멀 구간으로 올라와 있고요. 관세 비용이 이제 절반 가까이를 환율이 좀 효과가 상쇄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관세 악재는 안정화가 될 거고, 환율은 우호 환경이라는 투자 심리 전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확대를 해왔지만요. 주가는 오랫동안 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AI나 소프트웨어 역량 분산 때문이었죠. 모비스나 오토에버, 그리고 포티투닷이나 보스턴 다이나믹 등으로 흩어졌던 이제 기술의 구실점이 부족했다 보니까 시장은 혁신의 속도를 좀 확신하지 못했던 건데, 지배구조 개편과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역량이 통합하게 되면요, 현대차 그룹은 본질적으로 재평가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현대 모비스가 이제 실질적인 플랫폼 통합 법인으로 재정립되면은 전동화라든가 자율주행이나 SDV나 로보틱스나 GPU 파트너십까지 하나로 체계를 묶여서 현대차 그룹의 AI 플랫폼으로 재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비용 정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의 멀티플 상승을 가져오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관세 리스크 완화 발표 이후에 수급은 빠르게 개선되면서 주가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30만 원대 매물대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요, 상승폭은 더욱더 커져갈 전망 속에서 오늘 이제 30만 원 이탈 없이 완벽하게 안착한 이후에 40만 원까지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규제 완화의 수혜주라기보다는요, 정책이나 환율, 제품력, 기술, 지배구조 모든 퍼즐이 드디어 좀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국면은 어떻게 보면 몇 년 단위의 흐름을 가꾸는 큰 사이클의 초입일 가능성도 높은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 질주가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현대차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현대차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잘 안착해준 뒤에 40만 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현대차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포스코 퓨처엠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 팩토리얼과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더라고요, 반장님. 네. 전기차 시장을 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전환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이제 양극재 가격이나 리튬 가격만 보지만요. 미래 배터리 산업의 팔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완성차와 그리고 전고체 생태계를 연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중심으로 이동 중인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번에 이제 팩토리얼이 여러 글로벌 소재를 테스트하고 출력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곳,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팩토리얼과 손을 잡았는데, 그거는 단순한 MOU 이벤트가 아니라요.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벤츠나 스텔란티스나 현대나 기아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가진 전고체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독자 플랫폼인 패스트나 아니면은 솔스티스 같은 에너지 밀도나 안전성, 호환성에서 글로벌 톱티어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포스코 퓨처엠 소재가 특히 이제 출력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테스트 결과는 매우 결정적인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전고체 상용화가 초기인 지금에서는 이제 가장 안정적인 소재 파트너가 누구냐라는 게 고스란히 이제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즉 이제 이번 협력 같은 경우는 향후 글로벌 전고체 생태계의 조기 입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고체 양극재라던가 실리콘 응급재 등 회사가 이미 R&D를 해온 기술이 현실적 수요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3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4,000% 이상 증가를 했죠.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 이 배경은 보시면은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비중국 공급망 선호라든가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재고 손실 축소, 그리고 이제 광양 전구체 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무려 늘어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업황을 넘어선 체질 개선형 반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미국, 유럽항 양극재 수출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북미에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 천혜기에 더 속도를 내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국내에서 비중국산 응급재를 대규모로 대응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IRA가 약해져도 그리고 관세 정책이 바뀌어도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북미 OEM과 셀 업체들은 중국 리스크 없는 응급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그 공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프리미엄은 단단하게 유지가 됩니다. 단 이제 양극재 쪽은 보조금 폐지나 수요 둔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응급재에서 확보한 구조적 우위가 전체 실적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한 차례 단기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되돌림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눌림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눌림 구간에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다시금 다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반등 시에 22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전고체라는 미래 산업의 기회, 그리고 비중국 공급망이라는 현재 시장의 확실한 니즈. 어떻게 보면 이 두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말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기업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빛을 볼 겁니다. 오늘의 용의주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과연 이 눌림목 구간 얼마나 강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